그럼 합시다. 정적분의 활용 오늘 제일 마지막 주제인 속도와 거리라고 되어 있죠. 뭐 책마다 좀 다른데 뭐 위치와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학 2는 한 바퀴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미분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걸 먼저 생각해 보면 미분 제일 마지막에 속도와 가속도라는 걸 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표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 있어. 피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위치라는 녀석을 t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요 속도를 또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되더라. 이런 거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적분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지? 정적분의 활용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보자는 이야기야. 어차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위치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물론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좀 더 첨가해야 될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그거 미분해서 속도 찾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그걸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분상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겠지만.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실제로 위치 함수를 찾아서 뭔가 숫자를 대입해서 뭐 시각 t에서의 위치 찾는 것도 꽤 하고 싶은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에 나의 위치가 얼마나 변했니? 그게 위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 t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고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 dt 속도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얘를 다시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X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XT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XB-X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시각 A일 때의 위치고 시각 B일 때의 위치고 B일 때의 위치에서 A일 때의 위치를 뺐다는 건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에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더라 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 딱 써주면 좋겠죠. 그냥 적분 물론 위치함수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속도를 실제로 여기서 정적분을 하시면 이건 내 위치의 변화량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정적분 해봐서 알지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맨날 양수인 건 아니거든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왜 정적분의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층에서 내가 2층 가고 3층 가는 거면 위치가 늘어나는 거지. 3층에서 2층 가고 1층 가는 건 위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잖아요. 위로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치면.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이런 얘기야. 내가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면 내 위치는 2층 변한 거고요. 3층에서 2층까지 내려오면 내 위치는 마이너스 1층 변한 거잖아. 그럼 내가 1층에서 3층 찍고 2층으로 내려오면 내 위치의 변화량은 1층이에요.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건 1층에서 3층 찍고 2층 왔지만 출발할 때 내 위치는 1층이고 도착했을 때 내 위치는 2층이니까 내 위치의 차이는 그냥 한 층 차이 나는 거라고. 그죠?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내 위치가 최초의 위치랑 최종 위치의 차이가 얼마냐 그것만 나타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말했지만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정적분의 값 자체는 항상 양의 값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x축 위에 있는 걸 정적분하면 양수고 밑에 있는 걸 정적분하면 음수고 뭐 이런 거였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도 양수도 있을 수 있고 음수도 있을 수 있고 걔네들을 더하면 뭐 최종적으로는 양수도 될 수 있지만 음수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속도함수 그래프 나오고 0초에서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아니면 뭐 공을 위로 쏘아 올릴 거야. 뭐 10m 높이에서 공을 위로 쏘아 올렸을 때 뭐 몇 초 후에 높이를 구하세요. 높이를 구하세요라는 건 위치 변화량 구하세요라는 거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바로 그냥 A에서 B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다라는 뜻이고요. 요 식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도 쓸 수는 있거든요. 요 XA라는 걸 좌변으로 넘기면 이런 얘기도 돼요. XB라는 건 XA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 VTDT를 더한 거다 그 얘기인데 우리 보통은 이제 얘가 0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 뭘 쓴 거냐면 좀 글씨가 이상하다. 다시 쓸게요. XB라는 건 XA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생긴 건데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B일 때의 위치는 A일 때의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든 거래요. 당연한 소리야. 그냥 이양만 한 거예요. 그죠? 3초 후의 위치는 최초의 위치에다가 0에서 3초까지 내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들겠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얘도 그냥 이식 이항만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뭐 더 이상 설명하고 다시 할 것도 없어요. 너무 뻔한 얘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속도가 속도 미분 제일 마지막에 요 그림에서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 하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였냐 하면 방향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속도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었어. 그지? 속도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 뭐 오른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치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면 속도가 양수고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면 속도가 음수였던 거지. 그지?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율이고 시간이 흐른다고 쳤을 때 내 위치가 원점을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위치 변화량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즉 양수인 거. 내 위치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위치가 감소하는 거니까 위치 변화율은 음수, 즉 속도는 음수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속력은 상관없다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만 나타내는 게 속력이니까 이쪽 방향도 양수, 이쪽 방향도 양수예요. 그죠? 그럼 얘는 왜 여기서 갑자기 또 튀어나왔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이거 지워버릴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 수직선이고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볼 텐데 여기를 원점이라고 볼 텐데 어떤 점 P가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수직선 위로 원래는 움직이는 건데 5만큼 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서 3에서 멈춘 거야. 그러니까 얘를 좀 보기 좋게 위에다 다시 그려보면 0에서 출발해서 5를 찍고 다시 3에서 멈춘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최초 위치는 0이고요. 최종 위치는 3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내 위치의 변화량은 최종 위치는 3, 최초 위치는 0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0에서 출발해서 5를 찍고 3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얘가 움직인 거리를 생각해보면 움직인 거리는 3이 아니에요. 움직인 거리가 3이라는 건 요만큼 움직여야 3인 건데 실제로 얘는 5를 찍고 3으로 돌아왔잖아.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면 7이에요. 7. 7인 이유는 5만큼 전진했고 2만큼 후진했으니까 5랑 2를 더해서 7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둘은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지.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5를 더하고 2를 뺐어. 그래서 3이 됐는데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 빼는 거 없다고.
어쨌든 내 칼로리를 소모한 거니까 5만큼 움직였고 2만큼 움직였고 그래서 다 더해서 7만큼 움직였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속도가 양수면 위치도 늘어나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위치도 줄어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였다면 이거 같은 경우엔 움직인 거리니까 이것도 양수로 취급하고 이것도 양수로 취급할 거라고. 즉 얘를 이 철사를 짝대기를 펴가지고 이만큼 길이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실제로는 후진했지만 후진한 것도 움직인 거 입장에서 보면 양수로 취급하자는 거야. 그래서 마치 속력을 정적분한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랑 약간 대응되게 누가 나오냐면 거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앞에 수식어를 붙여보자면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이 움직인 거리라는 건 위치 변화량이랑 다른 거야. 이건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다 카운팅을 해준다고.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움직인 거고 뒤로 가는 것도 움직인 거고 움직인 건 다 양수로 취급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뭘 하란 이야기냐면 마치 속력을 적분하세요처럼 보이는 거고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요. 속도에다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세요라는 건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세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넓이를 구하세요랑 같은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우리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했냐면 뭐 위에 건 그냥 하는 거고 밑에 건 접어 올려서 정적분 하는 거였잖아요.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는 거랑 똑같더라. 그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건 사실상 넓이를 구하세요. 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구할 수 있다면 양의 방향으로 변한 거랑 음의 방향으로 변한 거랑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양수인 것처럼 생각해서. 어쨌든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차이 나는 건 움직인 거리라는 건 그래서 왜 우리 위치 이야기할 땐 그 얘기했죠. 최종 위치는 최초 위치에다 위치 변화량을 더하는 거지만 움직인 거리라는 건 최초 움직인 거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시각이 0일 때 움직인 거리는 빵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딱 넓이만 바로 구해보시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의 정적분의 활용에 와서는 요 그림을, 요 피겨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RPM의 124쪽에 보시면 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요거 있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더라. 인데 물론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지? 근데 위치를 구하세요라는 것도 물론 부정적분을 해서 구하시면 되지만 실제로 그거보다는 위치 함수를 구할 일은 잘 없거든요. 여러분한테 위치 함수를 구하세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5초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 뭐 속도가 바뀔 때 뭐 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를 구하세요. 이런 거 위치를 실제로 구하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치 함수를 구할 필요는 별로 없고 실제로는 정적분을 해서 위치 변화량 혹은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부정적분보다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 함수를 찾겠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 변화량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다 메모는 했죠? 혹시 필요하시면 바이블에 잠깐 보면 바이블에 보시면 327쪽이랑 329쪽에 요 얘기 잠깐 나오거든요. 뭐 했던 얘기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보시면 속도와 위치의 관계 보시면 시각 t에서의 위치라는 건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2번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량은 얘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위치는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들겠다라는 거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최초 위치가 0이니까 그냥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하면 되더라.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속도랑 거리 사이 관계인데
위치는 그냥 정적분하는 거고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하는 거고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마치 넓이 구하세요랑 같은 거라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뭐 바이블에 조금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RPM으로 다시 가서 문제를 보죠. 보시면 8번부터인데 이제 다른 것보다 문제에서 말하는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어구들이 뭘 나타내는 거지, 어느 순간을 나타내는 건지 이런 것만 눈치 잘 채시면 금방 해결돼요. 보시면 속도 함수 나와 있어요. 그죠? VT가 이렇게 생겼는데 위치를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부정적분 해도 되지만 해서 위치 함수 찾아도 되지만 결국 위치 변화량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원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최초 위치는 빵이고요.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의 t를 찾아서 0에서 t까지 정적분을 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올 거고 그 위치 변화량 자체가 그냥 위치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뭐냐면 P라는 녀석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 저때 t가 얼마인지인 거죠.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의 t라는 건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죠? 전진해서 후진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후진해서 전진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는 속도 입장에서 보면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대. 근데 속도는 뭐였냐면 위치의 변화율이었다고요. 위치를 미분한 거. 즉 위치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니까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극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함수 입장에선 극점이라고. 위치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점. 얘는 극소점 되는 거라고. 그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위치함수 입장에서는 극점 찾으세요라는 소리라고요. 어쨌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들이 여기 있었을 테니까 찾아보면 VT라는 건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0이고요. 0 되는 거 찾으면 2랑 5랑 이렇게 두 개다. 그죠? 그러니까 t가 2일 때랑 5일 때 이렇게 두 개가 극점일 거고 둘 다 0보다 크니까 가능하겠죠?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는 누구냐면 5겠죠. 얘가 처음 바뀌는 거고 얘가 두 번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물어보고 있는 건 t가 5일 때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쩔 거라고? 0에서부터 5까지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0 dt 하시면 된다고요. 최초의 위치가 0이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냥 위치 변화량만 계산하시면 이게 최종적인 위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되죠? 뭐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귀찮아서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해보세요. 진심으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밑에 그 다음 유형 보시면 원점 출발해서 움직이는 녀석 이번에도 속도함수가 나와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밑줄 잘 그어져 있다. 그죠? 출발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래요. 그럼 요때 t를 찾아야죠. 그리고 뭐 물어봤어요? 움직인 거리 물어봤어요.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세요. 그 얘기죠. 그럼 보자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라고 했는데 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 시각을 t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런가? 뭐 a라고 볼까요? t가 a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대. 그럼 저 a를 찾는 방법은 뭐겠어요? 원점을 출발했다가 다시 원점에 돌아왔대. 원점이다 라는 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위치가 0이 되었다 라는 뜻이고요.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라는 건 t가 a일 때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빵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0에서부터 a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dt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a 찾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얘 지금 뭐 하는 거라고? t가 0에서부터 a까지의 위치 변화량, 그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도록 하는 a 찾으라는 거야.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라고 그랬거든. 그죠? 그럼 이걸로 a 찾은 다음에 뭐 하란 이야기예요? 움직인 거리 구하래.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2t dt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a 찾아서 다시 집어넣어서 이것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시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 그림으로 약간 이해해보면 이런 거다. t축이고요. vt 곡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졌겠죠? y축 이렇게. 0에서 a까지 정적분한 게 0이래. 그러면 a는 대충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이런 데 있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런 데까지 적분하면 계속 음수잖아요. 그러다가 좀 더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쯤 돼야 돼. 정확히 여기 어딘가에 해당하는 건 이 밑에 부분의 넓이랑 이 위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이에요. 그죠? 얘랑 얘랑 둘이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a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좌변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요 식에서 의미하는 건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했더니 정적분했더니 0이에요 거든요. 그림에서 보면 얘는 지금 x축 밑에 있죠. 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가 후진한 거리예요. 얼마나 후진했느냐. 그리고 얘는 정적분하면 양수 되겠죠. 위치 변화량이 양수라는 건 전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후진한 양이랑 전진한 양이 같으면 딱 위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겠죠.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해볼까요? 얘가 V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적분하면 부정적분 하시면 위치 함수가 만들어져요. 증가, 감소, 증가야. 이거 2차 곡선이었으니까 위치 함수 곡선 그려보면 3차 나오겠죠?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리고 원점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얘가 t예요. 후진하고 있죠. 위치가 후진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거야. 그런데 뭐래? 다시 원점에 돌아왔대. 요때 시각이 a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 출발해서 후진하다가 여기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고요. 다시 전진하다가 여기서 다시 위치가 0이 되더라 그 소리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a가 얼마인지 알겠죠? 여기 0이고 여기 2거든요. 그래서 a의 값은 3이에요. 2대 1 이거 얘기한 적 있거든 내가.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거 2대 1 그랬다고요. 가물가물하죠? 근데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래 하시면 되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a가 0, 0,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0일 리는 없으니까 3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3이고요. 결국 구하려고 한 건 뭐라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넓이는 다시 말하지만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이랑 넓이가 같은 순간에 a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는 이야기냐면 그냥 이거 하나 구해서 2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 혓바닥 구해서 2배 하면 된다고. 어차피 얘랑 둘이 넓이 같아질 때까지만 정적분 할 거잖아요. 넓이 구할 거잖아요. 얘랑 둘이 넓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요 분의 넓이 구해보면 얼마겠어요? 6분의 1에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혓바닥이니까 이렇게 구할 거라고. 이거를 2배 하시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분의 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그죠? 보시면 정적분 안 하고도 다 풀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풀면 이제 다 적응된 거고요. 아마 요거를 실제로 적분해서 A를 찾으시고 다시 집어넣어서 산수하시고 처음엔 아마 그렇게 풀게 될 텐데 얘가 좀 더 익숙해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을 때가 되면 굳이 정적분 안 해도 A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보면 움직인 거리라고? 아, 그러면 원점에서 후진했다가 전진하면서 다시 원점 온 거니까 후진한 거리 곱해서 2배 하면 되겠네. 그 후진한 거리가 요 혓바닥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 이렇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나요? 쉽지만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어요. 남들은 귀찮은 산수를 막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슥슥슥 이러고 풀고 넘어가는 거지. 기분 좋게. 그죠? 다음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움직인 거리 또는 위치 변화량 구하세요. 그런 건데 속도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물어보고 있는 건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넓이랑 똑같은 거라고. 넓이 구하세요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녀석 속도함수 그래프인데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그럼 0에서 0은 여기고 3은 여기고 넓이 구하세요니까 이거 하고 이 밑에 있는 거 하고 이거 둘이의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죠?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 구하세요라고요. 위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위치 변화량 찾아야죠. 얘는 양수인 것처럼 얘는 음수인 것처럼. 근데 얘는 움직인 거리니까 그냥 넓이 구하면 끝난다고. 넓이는 니들이 구하세요. 뭐 삼각형, 사각형 막 잘라가지고 후후 구하시면 되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해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더 할 게 없는데? 별로? 바이블에 보면 요거는 고민을 해보고 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했지만 되게 간단하죠. 우리 미분 마지막에 그 속도가 속도 나오는 부분에서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길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이런 걸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속도 함수 나오고 그냥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 넓이를 구하면 움직임 거리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높이 이게 위로 쏘아 올리는 문제도 하나 나오는데 요거 그냥 잠깐 보고 갈까요? 저기 보시면 872번인데 아니면 876번도 마찬가지고요. 872번 하나만 딱 보고 여러분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872번 보시면 너무 예제 조금밖에 안 푼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만 더 풀라고요. 30m 높이에서 20으로 쏘아 올린 물체 속도가 저렇게 생겼고 3초 후에 높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래요. 3초 후에 높이래. 쟤는 시각이 아예 나왔죠. 3초 후에 높이 물어봤거든. 그럼 얘는 뭐 하면 된다고? 0초에서부터 3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찾아서 최초 위치에다가 더하기만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H1이라는 건 최초 위치가 30m 높이에서 쏘았으니까. 그리고 0에서부터 3초까지 20-10 t 이거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야. 3초일 때라고 아예 알려줘 버렸으니까요. 그죠? H2는요.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래. 얘도 높이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H2라는 것도 최초 위치에다가 0에서부터 언제까지 정적분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 t를 찾는 것이 관건이죠. 제일 높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t는 얼마예요? t는 어떻게 찾아요? 속도가 0이다. 가지고 찾는 거지. 그죠? 속도가 0이 될 때 t 얼마예요? 2지. 그래서 k가 2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풀었던 것도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랬을 때 극점 이야기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는 건 위치 함수 입장에서 보면 극점에 도달하는 거고 극점이라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거잖아. 속도 나와 있죠. 속도가 0이 되도록 할 때 t를 찾아서 그때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구해보시면 최종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최고 높이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어쨌든 요거까지도 풀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적분의 활용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고